이 영상에는 가짜 성이 등장하는 것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진심으로 나눈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 아들을 키우니까 저희가 5살이고 네. 이러들 주변 아들 엄마들도 봐도 아들이 뭐 자해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줘야 될지 되게 네. 민망할 때도 있고 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는데 어른들의 자해행위와 아이들의 자해행위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다르죠. 일단 우리 아이가 자위하는 걸 보신 적은? 엄마 신기해 변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자위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부터 이거 어떡하지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기는 네. 이제 하시는데요. 자위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특히 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몸의 감각을 느껴보고 내 몸의 변화가 어떤지 어떻게 보자면 경험해보고 할 수 있죠. 아이도 성적인 주체입니다.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건 아이도 성적인 주체다. 이걸 인정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뭐 쬐끔한 게 뭘 한다고 저래. 5살짜리밖에 안 됐는데 저걸 뭘 알아서 저러는 거야. 마치 자유행위를 하는 아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아이처럼 치부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몸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아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의 누군가는 또 몸 탐색 놀이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그렇죠. 그걸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특히 역류하는 성인들 생각하는 성적인 뭐 판타지 이런 거에 기인해서 자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성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 근데 성인은 그게 아니죠. 자유롭지 않잖아요. 네네. 누군가를 뭐 대상화를 한다거나 뭔가 하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하는 자유행위를 성인이 하는 자유행위로 바라보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네. 저는 이렇게 호들갑 떨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이렇게 차분하게는 있는데 네. 또 그렇다고 또 가만히 놔두는 네.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강의를 나가면 질문의 80% 정도는 자유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자유하는 아이를 목격을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떻게 네. 대처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일단 제가 그럼 자유를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일단 이게 중요하니까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 중에 나오는 행동의 하나다라고만 일단 보시고 이걸 인정하고 가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일단 그렇게 가시고 그럼 목격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난감해요. 이게 참 난감하죠. 네. 아이가 왜 자유행위를 하는가라는 거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심심해서. 그죠. 아 진짜요? 아이의 자유행위를 하는 대부분의 요인은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심리적인 거. 무슨 성적인 뭐 욕구에 기인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요인 말씀 주신 것처럼 심심하다. 제가 이제 취미로 마라톤을 하는데요. 마라톤을 15년째예요. 왜 마라톤을 15년째 할까요? 심심해서?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이거보다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오. 아직까지 못 찾은 거예요, 제가. 아이도 마찬가지야.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심심하다 어떻게 시작했는데 이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없어요. 자, 일단 이게 원인을 알아야 된다. 심심해서 무료해서 이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서 아니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무언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껴서 소외된다고 느껴서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왜 그런 것인가 그러려고 하면 가정문화를 일단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애를 심심하게 두지 않았나?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걸 함께 나눌 게 없진 않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목욕하고 나와서 네. 옷 입기 전에 네. 막 이렇게 막 장난처럼 막 만지고 막 그래요. 장난처럼 만진다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뭐 자유의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신체 몸 탐색 놀이의 과정 중에 하나로 그냥 아이는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요한 건 또 뭐냐? 목격을 했어요. 자, 아이는 누구나 자유행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자유행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또 뭐냐면 경계예요. 이게 성교육에서는 관계를 맺기 때문에 경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목욕하고 나왔어요. 근데 아이가 뭐 아이의 어떤 방에 들어가서 혼자 신체 탐색 놀이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예를 들자면 신체 탐색 놀이를 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경계를 침범하는 상황이죠. 부모가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누나가 있는 공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이제 그러니까 성기를 만져서는 안 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만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에티켓이 있어. 혼자만 있는 공간 안에서 만질 수 있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부모가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요. 이제 아드님은 잠깐의 지금 어떤 그냥 놀이 중에 하나로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아까 제가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되면 굉장히 몰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몰두합니다. 그러면 이게 원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몰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집중하고 늘리셔야 돼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관심받지 못해. 누나만 챙겨줘. 나는 안 챙겨줘. 제가 지난주에도 부모 교육을 다녀왔었는데요. 강연 중간에 한 어머님이 손을 들고 질문 주셨던 게 아이가 3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제가 성기 상처가 날 정도로 심하지 않으면 자이행위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손 들고 저희 아이는 선생님 남아였어요. 성기 상처가 날 정도로 심합니다. 아 정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그럼 혹시 아이 위에 뭐 형제라도 누가 더 있나요? 여쭤봤더니 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 하나 더 드렸습니다. 그냥 어머니 객관적으로 조금 어머니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큰아이 중심인가요? 작은아이 중심인가요? 누구의 중심으로서 조금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되어 있나라고 질문했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큰아이 중심. 그죠. 큰아이 중심. 모든 관심 게. 받고 싶어. 그런 거죠. 아빠가 우리 큰애들! 그래서 목마 태우고 뭘 해도 매사 큰아이가 1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아이는 지금 엄마 나 여기 있으니까 한번 봐줘. 나도 여기 있다고 지금 이런 표현을 지금 자유로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아이한테 집중하시고 시간을 늘리셔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서 그 채널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게 조금씩 보인다. 다행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호되게 꾸짖고 소리치고 이런 방식으로는 네, 안 됩니다. 그럼 맞아요. 네, 일시적이기만 그렇죠. 하고. 맞아요. 눈을 피해서 더 하기도 하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맞아요.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게 워낙 발달이 많이 돼서 아무 맞아요. 때나 막 누르다 보면 의도와 다르게도 성인물에 노출되기도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아이들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아이를 24시간 내 품에 데리고 있으면서 노출이 안 되게 할 수는 없고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집에 오더니 엄마 나 야동을 봤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야동을 봤을까 질문했더니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형아가 그죠 보여줬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주변인 누군가를 통해서든 얼마든지 이런 성 관련 영상을 아이가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이냐. 성적인 호기심은 누구라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누군가의 이제 어머니 위치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일단 또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인정하고 가야 된다. 성적인 호기심은 누구라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영상을 볼 수는 있다. 자의적이든 비자의적이든 간에 어쨌든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영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죠. 제가 이제 아이들 상대로 교육을 많이 나가면 이런 영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늘 시작하는 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미안하다고요? 네. 왜냐? 이런 영상을 만든 주체는 누구냐? 성인이니까. 그렇죠.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냐? 그죠? 우리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네네. 성인들의 욕심으로 시작이 돼서 아이들에게까지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정신없이 보다가 빨려 들어가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잘못은 일단 성인에게 있다.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가 혹시라도 이걸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알게 됐다라고 하면 아우 이걸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대화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 보게 됐다는 걸 내가 지금 목격했다. 근데 지금 당장 여기서 대화를 시도한다라고 하는 건 어려우실 거예요. 목격한 부모도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이고 아이도 부모에 들켰어 라고 했을 때 아이도 조금 혼자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두고 대신에 반드시 이제 대화를 시작해서 어떻게 하다 보게 됐는지 보니까 어떤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보자면 이 영상에는 가짜 성이 등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의 진짜 성 아마 이제 요걸 본 아이라고 하면 제가 볼
볼 땐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가 됐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한테도 피임 교육을 한단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 어떤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하고 어떻게 보자면 진심으로 나눈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볼 때 느낌 기분이 어땠는지 이것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면 아이가 이제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왜곡되게 보지 않을 수 있다. 부모가 여기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굉장히 이거 꺼내기 어려운 주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출발에 굉장히 조금 의미를 두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네.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클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